앞으로 이번 정부가 발표할 부분들이 아마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어, 공급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줄 겁니다. 혜택을 주면서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힘을 실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확장으로 인해서 1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 아니면 공공유휴부지 아니면 지금 초기 단계의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을 선정해서 종상향을 해주던가 아니면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고 공공임대에 대한 혜택을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모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대한 부분의 선점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까요? 당연히 지역이 선정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지역이 선정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망한 재개발 지역, 주택 재개발 지역도 괜찮지만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 그러나 시세 차익 부분, 크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주택 재개발이 훨씬 더 잠재적 마진이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기 신도시도 좀 보시고 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들 좀 보시고 용적률이 좀 약간은 재건축하기에 애매했던 단지들, 이런 단지들도 용적률 상향을 준다면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상상도 좀 해보시고 대신 연차를 잘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지금 분당이 좀 날아간 상태니까 뭐 분당 다음으로 좀 추천을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평촌 쪽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쪽도 괜찮고 하지만 용인은 일기 신도시는 아니니까 일기 신도시 쪽에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평촌 쪽으로 좀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촌에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GTX-C가 좀 늦긴 하지만 GTX-C의 호재도 있고 인동선도 있고 월판선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평촌 주변에 대한 아파트들 이런 거 뭐 작은 평수들도 괜찮고 좀 역세권 가까운 그런 지역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드로 봐야 될 게 뭐냐면 한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지만 2,500에서 4,500 사이에 정거점 대비보다 낮은 곳 그리고 25평이나 34평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같은 급지라면 저라면 만약에 3,500대를 투자한다 라고 하면 30평대보다는 금액을 좀 낮추더라도 소형 평수로 급지를 올리는 것이 훨씬 더 괜찮은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수성구나 해운대구 아니면 수영구 같은 이런 최상급지의 지방이 망했다. 그런 곳은 투자하면 안 된다. 고분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분양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 고분양에 대한 논란은 우리는 한 15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2008년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2015년도도 있습니다. 뭐 2008년도로 보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같은 경우나 반포 자이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미분양이었죠. 잠시만요. 미분양이었던 물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한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 가면 트리마제 같은 경우 성수에 있는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고분양이다. 이건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15년 전만 해도 한강변의 아파트들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어요. 즉 15년 전만 해도 트렌드가 뷰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한강 뷰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강뷰에 대한 트렌드 때문에 한강 벨트라는 말도 나왔고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20억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가 만들어진 지 불과 10 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은 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근데 우리나라도 점점 서울 같은 경우가 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부분이 강해지고 있냐면 대단지 커뮤니티의 힘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강점이 있겠지만 두 가지 강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뷰에 대한 강점과 대단지 커뮤니티의 강점, 이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그럼 부산 같은 경우를 만약에 볼게요. 해운대구나 수영구에 뷰가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최상급지에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군도 좋고 수영구 같은 경우는 뷰가 좋고 상권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최상급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산 사람만 들어갈까요? 아니면 서울 사람도 들어가고 외국 사람도 들어갈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거고,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뭐에 대해서 그쪽을 선택할까라고 했을 때, 뭐 부산에 있는 학군지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뷰에 대한 부분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트렌드가 지방이었기 때문에 아직 뷰에 대한 트렌드가 아직 서울보다 강화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저는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구나 수영구에 대한 뷰가 보이는 최상급지 아파트가 지금은 과거 트리마자나 다른 곳들에 대한 논란처럼 고분양이다라는 놀림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고분양일 지언정, 놀림을 받을 지언정, 그리고 부산은 망했다, 뭐 대구는 망했다, 뭐 직장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직장을 떠나서 뷰와 여러 가지 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고분양일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과거에 서울 15년 전, 아니면 짧게는 10년 전, 이 한강벨트를 바라보면서 고분양이 낮다, 놀림을 받았다, 미쳤다, 저걸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막 놀림을 받고 "그래 저런 곳은 끝났어." 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부동산의 최저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저런 데 왜 투자하냐? 넌 바보다." 막 이런 놀림을 받을 때 투자를 했던 것이 어 실패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을 잘 선정하고, 무슨 말이냐면 지방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한 30만 정도 되는 소도시에 있는 도시를 투자를 한다.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역시급의 최상급지, 그런 뷰가 있고 슬세권이 있고 상권이 살아있는, 관광 산업도 특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면 저는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달드릴 말씀들이 좀 많고